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역사가 김영주입니다. 자, 김우진 선수 이야기 두 번째 시간. 김우진 선수가 하여튼 이렇게 슬럼프 시기를 겪고 난 다음에 제도의 시기를 드디어 맞이하게 됐는데요. 때는 2015년입니다. 2015년에 가서야 김우진 선수는 이제 다시 기지개를 펴게 됐는데, 김우진 선수가 이해 양궁 월드컵에서 굉장히 큰 활약을 보이게 돼요. 뿐만 아니라 세계 선수권 대회에서 다시 한번 단체전과 개인전을 석권하면서 두 번에 걸쳐서 세계 선수권 2관왕을 달성을 하게 되었다는 거죠. 자, 이후에 김우진 선수는 마침내 2016년 리오 올림픽에 출전을 하게 됩니다. 그때 당시 이제 라인업이 왼쪽에 계신 분이 구본찬 선수, 그리고 이제 가운데에 계시는 분이 김우진 선수, 그리고 가장 오른쪽에 계시는 분이 이승윤 선수. 하여튼 이제 점점 이제 체격이 좋아지기 시작을 해요. 남자 선수들이. 하여튼 이렇게 세 분이 나가시게 되는데요. 여담인데 구본찬 선수가 이제 결혼을 하셨거든요. 그 사모님 되시는 분이 같은 자매분이 또 누구랑 또 결혼하시냐면은 오진혁 선수님하고 또 결혼을 해요. 그래서 동서지간이죠, 알고 보면은. 자, 아무튼 간에 이렇게 해서 이 3인방이 리오 올림픽에 나가서 단체전 금메달을 획득을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드디어 김우진 선수는 올림픽 챔피언으로 화려하게 등극을 하게 되었다는 거죠. 다만 이때 당시에 개인전에 나가서 메달을 딸 가능성이 있다라고 여겼는데, 아쉽게도 이제 개인전에서 32강에서 탈락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개인전 메달 획득은 실패했지만 어쨌든 단체전 메달에 기여를 하면서 드디어 이제 올림픽 챔피언으로 등극을 하게 되었던 거죠. 자, 그리고 2018년 자카르타 팔렘밤에서는 단체전에서는 좀 아쉬운 결과가 나왔어요, 이때. 하지만 개인전에서는 제가 예전에 설명드린 바로 그 경기입니다. 이우석 선수하고 명승부를 벌인 끝에 결국 금메달을 획득을 하는 등 계속 꾸준히 상승세를 유지를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2021년에 개최된 도쿄올림픽에서도 김우진 선수는 다시 한번 국대에 승선하는 데 성공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계속 몇 년 연속으로 국대 승선을 하게 되는데, 실제로 이게 기록적인 국대 승선이에요. 국대는요, 진짜 한 번만 승선을 해도 이게 다들 감지덕지하다고 할 정도로, 그 정도로 국대 승선하기가 힘들거든요. 특히 올림픽이나 아시안 게임이 개최되는 해의 국대 선발전은 정말 살벌하게 벌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 국대 승선을 띄엄띄엄 들어간 것도 사실은 대단하다고 평가를 받는데, 신궁들도 그렇게 연달아 들어가기 힘들어요. 그런데 이 김우진 선수가 이거를 몇 년 연속으로 들어가십니다. 제가 알기로는 김우진 선수가 7년 연속이고 안산 선수님이 6년 연속으로 알고 있어요. 두 분 다 정말 엄청난 기록을 세우고 있는 거죠. 만약에 올해 또다시 두 분 다 국대 승선을 하시게 되면은 다시 또 이제 8년 연속, 7년 연속 그런 식으로 기록을 세우게 되는 거죠. 하여튼 이제 이때 당시에 2021년에 개최된 도쿄 올림픽에서도 김우진 선수는 다시 한번 국대 승선을 하는데 성공을 하게 됩니다. 당시 이제 국대 승선하셨던 멤버들 중에서 남자 팀에서는 제일 이제 눈에 띄었던 게 오진혁 선수님, 김재덕 선수 두 분이셨죠. 왜냐하면 최연서 선수, 김재덕 선수 고2라는 상당히 좀 이제 젊은 나이에 국대에 승선했기 때문에 세간의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었고, 그 다음에 최고령 오진혁 선수님. 제가 알기로는 양궁계에서 이게 최고령 금메달로 알고 있어요. 올림픽에서 딴 거. 아무튼 간에 이제 두 분이 가장 스포트라이트를 받게 되고, 그 사이에 껴있는 김우진 선수는 좀 성격이 과묵한 것도 있어요. 조용하신 것도 있고, 딱히 뭐 이제 인터뷰나 뭐 이런 걸 그렇게까지 엄청 좋아하시지도 않고, 그래서 이제 그 선수촌에서 이제 자체적으로 이제 양협에서 인터뷰할 때도 김우진 선수는 자꾸 빼시더라고요. 근데 이런 이제 과묵하신 면이 있다 보니까 세간에 잘 안 알려져서 그렇지, 사실은 이분이 진짜 최고 존엄의 실력을 갖고 계신 분이셨습니다. 아무튼 간에 이렇게 3인방 정말 멤버가 잘 구성이 돼 있었어요. 이 3인방이 출전을 해가지고 도쿄에서도 이제 금메달을 따오게 되는데, 자, 이렇게 단체전을 끝내고 개인전을 갖게 되는데요. 이때 개인전에서도 사람들이 굉장히 큰 기대를 갖고 있었습니다. 여자 팀에서도 안산 선수님이 계속 이제 결승을 향해서 화죽지세로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보이다 보니까 금메달을 따시는 거 아니냐. 그럼 남자 쪽에서도 혹시 세 분 중에 한 분이 따지 않을까. 특히 좀 양궁에 대해서 뭘 좀 아시는 분들은 이 중에서 이제 특히 김우진 선수를 가장 유력한 후보로 또 점치기도 했었죠. 리오 때 못 딴 거 이번에 꼭 땄으면 좋겠다. 그리고 오진혁 선수님도 역시 한번 따신 전력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라고 많이들 생각을 했을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세간의 기대를 모았는데 실제로 김우진 선수는 64 강에서 헝가리 선수를 만나 가지고 격파를 하고 32 강에서는 프랑스 선수를 만나서 격파를 하고 16 강에서 말레이시아 선수를 만나서 연속해서 격파를 합니다. 특히 이때 당시 말레이시아 선수는 대단히 불쌍하게 됐는데 쏘기는 잘 쐈어요. 근데 김우진 선수가 더 잘 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때 당시에 좀 살짝 살벌한 우스갯소리로 어떤 말까지 나돌았냐면은 상대방이 이기려면은 관역을 쏴야 되는 게 아니라 뭐 김우진 선수를 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그런 좀 살벌한 농담이 나올 정도로 그 정도로 압도적인 실력으로 16강까지를 이렇게 통과를 짓게 됩니다. 당시 16강이 어느 정도로 압도적이었냐면은 3세트 만에 그냥 승부를 지었는데요. 그러니까 연전 연승을 한 거죠. 이때 당시 김우진 선수가 9개의 화살을 모두 10점에 박아 넣는 위험을 과시를 해요. 그러니까 한 세트당 3발이니까 3세트면 9발이잖아요. 9발 중에서 한 발도 10점에서 벗어난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두고서 그때 당시 SBS 해설위원을 맡았던 박성현, 박경모, 신궁 부부죠. 이 두 부부 해설위원들도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우리도 저렇게까지 쏜 적은 없다. 이거 정말 올림픽 사상 기념비적인 과업 아니냐. 저 표적치는 가져가서 전시를 해야 된다."라는 말을 할 정도로 극찬을 받았던 게 당시 김우진 선수의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도쿄올림픽 때 아시다시피 김우진 선수가 최종적으로 결승에 도달을 하지는 못하게 됐는데요.